안녕하세요. Y준입니다. 오늘은 그 IoT 서비스 중에 자동차 교통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IoT 서비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메인들 중에 오늘은 자동차 교통인데, 우선 차례대로 그 뭐 드론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매번 똑같은 첫 번째 페이지인데, IoT는 여러 번 얘기해 드렸지만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밑바탕에 전체적으로 시큐리티가 기본이 되는, 이렇게 저희가 크게 5개가 주요 핵심 분야라고 구분을 짓고 있잖아요. 서비스는 의료나 또는 환경이거나 제조거나 또는 생활, 그리고 자동차 교통, 이렇게 도메인들을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얘기하려는 자동차 교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볼 거는 LG U 플러스에서 지금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국제 박람회에서도 소개한 부스를 가지고 소개했던 분야인데요. 스마트 드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LG U 플러스의 LT망이 있죠. 그 망을 통해서 어, 기존에는 한 대만 그 드론 한 대만 컨트롤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드론을 조종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했던 루트나 미리 했던 설정 값에 의해서 드론이 자율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드론이랑 스마트 드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존의 걸 보게 되면 일반 드론은 내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까지에서만 조종이 가능했다라고 하게 되면, U 플러스의 스마트 드론 이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격 조종할 수 있는데, 내가 없어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율비행이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는 1대1 매핑이었어요. 한 명이 하나의 드론을 가지고 컨트롤을 했다 치면, 현재 서비스는 여러 대의 드론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드론을 한 명이 어,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구성들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드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 않아도, 또는 간지 시스템에서 직접 화면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주요의 어떤 기능인데, 기존에는 한 대로 나가서 하나의 시각적인 뷰만 봤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동시에 띄워놓고 동시에 영상을 정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약간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업무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순찰이나 어떤 점검용, 지금 실시간 영상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거리거나 이 깊이가 또는 어떻게 어, 들어갔는지, 또는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측량용,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향후에 나중에는 드론을 통해서 결국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CJ에서 그 드론을 통한 무인 택배를 시연을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비록 그때 최근에는 그거를 한다라고 기자를 모아서 촬영을 했지만 실패하긴 했는데, 조만간 멀지 않게 택배 서비스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드론 서비스에 관련해서 특징은 거리 제약이 없다, 자율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드론을 간지할 수 있고, 그리고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면, 아까 전에 자율비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피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LG U 플러스에서 팜플렛에다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똑같은 지금 사진이긴 똑같은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촬영하는
그 고객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떤 시청에서 그 자율비행 통해서 현장 방문이 어려워서 그것들을 좀 간단하게 드론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약간 의사결정자인 그 경영진층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에서도 쓰이기도 하고, 어떤 교각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술자가 직접 거기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또는 전체적인 위의 뷰에서 보기 위해서 어떤 문제나 이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그 영상을 받게 되면 굳이 내가 출장을 가거나 또는 그 자리에 안 가더라도 훨씬 시간적이거나 물질적으로 비용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 드론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는 이콜 서비스예요. 이콜 서비스는 차량 긴급 군환 체계 서비스라고 해서 이머전시 로드 콜 서비스입니다. 우선은 정의를 보게 되면 이콜 서비스를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콜 서비스가 뭐냐면 자동차가 어떤 긴급하게 사고를 발생을 해요. 특히 야간이거나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을 때. 그래서 이 사고 난 사람들이 내가 신고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9거나 또는 뭐 급한 상황에 어디에 신고를 해서 빨리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응급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가 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게 돼요. 차량에 어떤 충격이거나 그 에어백이 터지고 이런 것들 모든 걸 감지해서 사고야 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 정보를 이제 관제센터로 전송을 하고, 관제센터에서는 각 그 기관, 그러니까 긴급 구조나 군환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또는 사법이나 치안, 그러니까 경찰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인명사고를 최대한 그러니까 인명 구조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퀄 블랙박스라고 따로 어떤 모뎀을 갖고 있는 영상 정보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사고 나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면 LTE나 LTE망을 통해서 그 이퀄 서비스 플랫폼에다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죠. 사고 났어요. 어느 위치고요. 여긴 GPS 정보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어느 위치에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반드시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콜센터에서 바로 긴급 구조나 치안센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이 사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험사나 또는 또 공단이거나 또는 어떤 웹이나 모바일 단의 사용자 조회를 할 수 있게 DB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DB화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서비스나 재생산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빅데이터 정보 분석 통계까지 해서 이런 전체적인 긴급 구조 군환 체계 서비스들을 이콜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요? 그 이콜 관련돼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모임단체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한 협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안건을 내고 이제 이콜 서비스에 관련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이콜을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의무화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이런 것들이 와서 혹시나 야간이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 없는 곳에서 사건 사고,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빨리 구조됐으면 인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꼭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저희 IT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서비스를 지원을 해줘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플리트 서비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SKT에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그런 솔루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관제거나 어떻게 운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GPS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거예요. GPS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얘가 상차를 했다, 하차를 했다 라는 것들을 정보를 캐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 사용자들의 관리나 어떤 레포팅 기능도 물론 플랫폼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냥 차량이나 우선 저장 관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되고, 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연동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API를 지원하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동적 지오펜싱이라고 되어 있죠. 지오펜싱이 뭐냐면 일정 바운더리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GPS 기반이고요. 이 바운더리 내에서 들어올 때거나 나갈 때 트리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송 차량이 해당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또는 해당 지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또 추적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오펜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오펜싱을 할 수 있는 API도 열어주고, 단말의 앱이나 이런 API, 그 다음에 배차 배송 계획이 자동화되는 API를 열어가지고 외부 시스템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살에 걸려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서비스인데, 클로버라는 서비스 명칭을 슬로베라고 잡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 차 찾기 서비스거나 빈 주차 공간 안내 서비스거나 차량 출입 관리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출차 시에 운전자가 차를 주차를 했어요. 가끔 넓은 데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위치가 여기 있고 어떻게 걸어가시면 돼요 라는 길 위치 경로까지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내 차 찾기 서비스고요. 그냥 빈 주차 공간 안내 서비스는 내가 주차할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빈 공간이 없어. 하지만 내가 바로 주차할 곳을 알려주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그래서 주차 유도 시스템 연결을 통해서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관제 서비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차량 출입 관리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차장 출입 게이트를 간편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굳이 얘가 스캐너를 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이나 와이파이 통신을 가지고 신호를 가지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입 게이트를 간편히 통과시키고,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현황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얘기하지 않았고 있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도 있죠. 판교에서 제로버스라고, 제 정확한 명칭이 헷갈리는데 제로버스가 맞을 것 같은데, 11월달 이번 달 내에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게 서비스들을 진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이 점차 될 예정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빠르게는 한 내년 정도에 간단한 인프라가 갖춰진 일정 한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적인 일반 시민이 타는 게 아니라 좀 상용화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한 내년 정도거나 내후년 정도에는 스타트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나 교통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메인이 어쩌면 마지막 도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IoT 서비스 동향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력주신자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Y준이었습니다.